미국장에서는 월마트를 필두로 한 마트주들이 멋진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소비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요동을 치는 등 소비 심리가 확대되는 연말 시즌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11월도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소비 섹터의 아름답고 중요한 종목으로 리뷰도 업로드를 드렸고 강조 드렸었던 우리 호텔신라는 이미 멀리 날아가서 따뜻한 수익 구간에서 놀고 있네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업로드 드리는 우리 오전장 미리 보기 통해서 강조 여러 번 드렸었죠. 아모레 퍼시픽.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레이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심지어 처음 언급드린 시점이 16만원 초중반대라서 그때 사셨으면 이미 20%대 대수익 구간이에요. 네, 이런 주요 종목들의 멋진 결과가 보여주듯이 지금은 소비 섹터가 레이스를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대표적인 소비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호텔신라와 아모레 퍼시픽을 보면서 아쉬우셨다면 이 녀석을 통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오전장 미리 보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보신 종목이실 거예요. 그리고 소통방통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 화장품주의 수급을 우리가 볼 때 항상 가장 먼저 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모레 퍼시픽과 한국콜마 요 두 개 항상 그렇게 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화장품 관련돼서 혹은 이제 중국과 외교 관계 관련해서 뉴스가 발생을 하면 중국주와 화장품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특히나 이 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동이 진짜로 상승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낼 만큼 힘을 가지고 있냐를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아모레 퍼시픽과 한국콜마가 중심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이제 더 강하게 튀는 이츠한불이라던가 코리아나라던가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강하게 튀는 전제 조건은 항상 이 친구들의 수익급이 한국콜마라던가 아모레 퍼시픽의 수급이 항상 선행이 된다는 그런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화장품 섹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대형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오히려 하늘 끝까지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형주기도 하고요. 코스피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장품 2대장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제 한국콜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멋진 발산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수급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2대장 중에 하나가 한국콜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공략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환경상으로는 뭐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소비 심리가 가장 강화되는 이제 연말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의 환경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한국콜마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 2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과 한국콜마 이 두 종목으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일단 아모레 퍼시픽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예, 이렇습니다. 네, 멋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한동안 최근에 이제 이 구간에서 놀고 있을 때 이제 백신 이슈들이 한창 이제 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항상 이제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요 부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최하단 구간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부분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요 구간에서 매수 잘 해서 소비 섹터 회복을 생각해서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자주 드린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사셨으면 뭐 바닥에서 안 사셨어도 대충 사셨으면 그래도 네, 한 18% 정도 가져가셨겠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도 크게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는 밀려 내려온 게 워낙 커요. 그래서 2019년도에 고점이라 찍었던 부분까지도 아직 회복 못한 게 너무 크고 실제로 매출 타격도 굉장히 컸던 부분이죠. 근데 코로나 백신 이슈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이제 백신 이슈에 더해서 중국과의 외교적인 부분 이 두 가지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일단 기대 심리만으로도 과거에 만들어놨던 전년도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의 최소 반 이상은 좀 회복하기가 쉽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구간 내로 지난번에 오전장 미리 보기 하면서 제가 짚어드렸던 20만원 선까지 이미 아모레 퍼시픽은 거의 다 와버렸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당장 공략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재밌는 부분이 발생하죠. 우리 최근에 SK 하이닉스 공략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오른 거 보이시나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딱히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에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콜마와 아모레퍼시픽이 동시에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달리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할 때 한국콜마가 쫓아간다든지, 혹은 한국콜마가 먼저 달린 다음에 지지부진할 때 아모레퍼시픽이 치고 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콜마는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대형주 볼 때 항상 1번으로 보는 거 수급 부분에서도 특이점 보이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공략을 했었던 우리가 삼성전자가 달리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스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지수도 좋고 섹터 강세도 유지된다. 이런 부분 우리 짚어드렸던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지수가 너무 좋아서 대형주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플러스해서 화장품 섹터, 소비 섹터 너무 좋은 상황인데 1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만 달려간 상황이고, 쫓아가는 종목 한국콜마 지금 레이스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뉴스를 조금 챙겨봐야 됩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요 녀석인데요. 자,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출범을 앞두고 왕이 중 외교부장이 25일로 방한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좀 유추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셋 다 굉장히 외교적으로 애매한 관계에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아시아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국가가 이런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급해요. 아시아가 치고 달리기 위해서는 아시아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들이 다 따로 노는 이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좀 이거를 우리끼리 이제 외교적 관계도 좀 정리를 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자라는 거를 만들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가고 싶은 게 중국의 속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의 타 국가들과 굳이 나쁘게 척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좋은 관계를 좀 과시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안 할 이유가 없죠. 항상 이제 시진핑 방한해달라고 그렇게 거의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반기기만 할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로 해서 한국에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보게 되면 적어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인 이제 왕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실제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지금 이런 뉴스,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오는 이제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일본을 먼저 들렀다가 한국을 들리는 이런 순방 일정으로 해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사드 사태가 터진 이후에 계속 안 좋아서 경제 제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이제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랬으면 그 사이에 타격을 받았던 화장품이라든지 소비주, 그리고 여행주, 면세주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이런 외교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지금 한국콜마라든가 화장품 섹터가 올라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앞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은 지금 아주 극도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본이 굽히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난 못 간다라는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실제로 될지 말지는 사실 좀 미지수인 게 사실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한국과 일본 모두 다 방한을 하면서 그래도 화해의 무드를 좀 만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재밌는 모멘텀을 받는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 부분 정리해서 살펴봤을 때도 이 부분이 두 번째 모멘텀이죠.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어느 정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가 좋은 수급을 받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을까, 공략할 구간은 어딜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국콜마 우리가 여기 시점에서 가치 투자로서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들이 가치 투자로서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주가적인 메리트에서 지금 내고 있는 퍼포먼스 그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받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좀 실적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치 투자라는 선택지를 잘 꺼내질 않죠.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중기 관점에서 스윙도 괜찮지만 완전한 가치 투자까지는 성립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술적 매매로 이번 구간을 좀 재밌게 발라먹는 수준으로 가지고 노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부분이 부각되고 한다면 요 녀석은 한 번 더 크게 꺾일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손절선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 손절선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디냐면요, 오늘 저가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네요. 바로 여기가 중요한 맥점입니다. 왜냐면요, 일봉상 이제 중요한 추세선을 최근에 이제 일봉상 움직이는 추세를 보게 되면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분명히 있죠. 그게 누굴지는 사실 안 들여다봐도 뻔합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전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 가장 화끈한 흐름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특이점이 나왔던 10월 12일도 네, 안 봐도 뻔하죠.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개입이었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다 뱉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쭉 미끄러졌다가 다시금 이제 화장품 섹터에 좋은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자금을 밀어 넣었다가 또 어느 정도는 조금 익절을 했다가 다시금 강하게 그 이상으로 더 강하게 밀어 넣으면서 추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외교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껴있는 상황.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가 돼서 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그 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레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저점이라고 한 부분을 무너뜨리게 됐을 때는 한동안 아예 추세를 부셔버리고 빼는 가능성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특이점을 만들면서 자금을 이렇게 썼는데 이 구간을 뭐 지수라던가 아니면 다른 외적인 이유로라도 이 부분이 깨지게 되면 한동안 강하게 흐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은 바로 오늘 저가, 바로 이 부분을 잡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오늘은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장에 오전 시초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이 녀석을 어떻게 손절선을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최저가 부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 저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45,150원 이 구간은 지금 이번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영린입니다. 이쪽을 깨트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에 밀려 내려온다면 이 부분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금을 추가로 쓴다든가 개입에 나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도 없이 이게 그냥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 선을 깨트렸을 때 한동안 흐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반드시 손절선으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일단은 거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스윙으로서 대응하기에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4% 정도 손절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윙으로 봤을 때는 뭐 손절선으로 그냥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난 좀 더 유리한 평단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를 해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하느냐? 1차 매수는 오늘 종가 기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는 여기 중간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는 46,000원 부근까지 오게 되면 이미 여기서 좀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난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평단이 유지가 됐을 때 우리의 손절선은 약 3% 정도로 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나눴을 때 좋은 점이, 오늘 만약에 해외장들이 굉장히 좋게 마무리될 경우에는 월요일에 이 친구가 갭상승이 꽤 뜨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뭐 이 구간에서 뭐
출발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를 여기 46,000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평단 관리에 가장 유리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서 이번에는 매수에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국콜마에 대해서 재미있는 포인트들 모두 다 짚어봤는데요. 화장품 세터는 연말로 갈수록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 리뷰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오늘 얘기한 내용들 딱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는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한국의 화장품 2대장으로 불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멋진 레이스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미를 못 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이점을 만들어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불같이 추격할 수 있는 레이스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구간에 공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정으로도 다음 주에 중국의 왕이 외교에 가장 이제 중국에서 외교 가장 고위공직자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왕이 방한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외교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는 손절선과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손절선은요 45,150원으로 잡으시고요.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1차 매수는 오늘 종가 근처, 2차 매수는 36,000원 근처에서 하는 거고요. 혹시 월요일장에서 갭이 크게 떠버렸다, 어느 정도 좀 크게 갭을 상방으로 시작하고 해버렸다 라고 하시면 매수를 하실 때는 일단은 1차 매수를 거기서 갭이 뜬 부분에서 하시고 2차 매수는 46,000원에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고 계획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국콜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매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